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한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융단 폭격이 계속되던 미국 연준의 태도가 12월에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시장이 강하게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일어나면서 코인 시장까지도 2만 달러를 비트코인 기준 2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장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아침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각각 S&P는 1.63%가 오른 3,859, 나스닥은 2.25% 상승한 11,199, 다우존스는 1.07% 상승한 31,836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 러셀 2000 소형주는 더 큰 폭으로 올라서 2.8%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심리도도 상당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심리도도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제는 중립에서 그리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페어앤 그리드는 조금 과해요. 그냥 덜 떨어지고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해야 하지만, 자,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저게 이제 그리드까지 이번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드로 넘어가면 이제는 언제든지 한번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게 FOMC 회의가 될지도 모르겠죠. 다음 주까지 막 올렸다가. 왜냐하면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연준 FOMC 회의 때까지 땡기다가 연준 회의 보면서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 하나는 장착하고 시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수들의 전체적인 흐름들도 거의 모든 업종들이 두루두루 오르는, 헬스케어나 이쪽을 빼고는 두루두루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핀비즈닷컴의 그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 그림은 오늘은 믿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빅테크들 많이 올랐고,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정도가 빠졌고, 그 다음에 보험업종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 업종들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뭐 그동안에 뭐 조금 헤매던 유통업종이나 이런 쪽도 대체적인 강세를 보여주었고, 부동산이 신기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지표들이 상당히 꺾였는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었는데, 시간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실적 발표는 마소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간에서 절단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고비다. 어제 설명드렸는데, 좋은 지표들이 나온다고 해도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어떨까? 특별히 달러 기준으로 해외에서 장사 많이 하는 친구들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는걸,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적 업데이트를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만, 아침 시간, 지금 장외 시간에서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어찌되었건 나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에서 지금 7%를 향해서 지금 주가가 가고 있거든요. 실적이 혹시 빠르게 발표되었나요? 실적이 지금 10월 25일 2.35달러 주당 순이익이, 전분기는 2.23달러, 전전분기는 2.22, 그전은 2.48, 그전 또 2.27. 아주 큰 폭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좀 올랐어요. 그 다음 매출도 45비에서 50비로 올랐는데, 그리고 예측치도 충족을 해줬고, 매출은 예측치 이상인데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가이던스가 나쁜 거네요. 네. 앞으로 좀 더 꺾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알파벳도 현재 6.85%의 시간외 시장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가 올랐고요. 여기도 실적치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실적치가 주당 1.06달러 나왔는데, 여기는 꺾였네. 여기는 지난 분기 1.21, 그전은 1.23이었는데 1.06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상치는 1.28이었는데 1.06 나왔으니까 확실히 꺾였고, 매출도 71비를 예상을 했는데 69비가 나왔으니까 매출도 꺾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얘네 많이 꺾였네요. 해외 쪽에서 광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쪽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근데 지금 유튜브도
그 알파벳 거잖아요. 알파벳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돈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우리 뭐 유튜브의 대국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매출이 늘었어도 원화를 달러 환산했을 때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용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 알파벳이 넷플릭스의 예를 따라서 우리는 광고를 더 할 거예요. 이래버리면 어떡하지? 이래버리면은 중간 광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참 골 때리는데 하여튼 지금 시간에서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나오는 걸 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안 좋은 것 같다. 일단 그 다음에 그 구글 알파벳은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 상승을 우리가 향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 깔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동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지표 상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환이에요. 환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 지수가 어제 119.99에서 111.99에서 110.89로 1이나 떨어졌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떨어진 거죠. 자, 유로 달러 볼까요? 0.98에서 0.99로 거의 패러티 왔어요. 1대1 패러티까지 붙었습니다. 유로 달러가. 자, 달러 N은 149에서 147로. 네. 어제 엔화 차트 보여드렸죠. 어제 이후로 어제 미국 시장 펼쳐지는 그 시작 때부터 엔화가 막 밑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엔화 광세가 나타난 흐름인데 종가까지 저 정도까지 밀어붙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밀어붙인 겁니다. 1% 넘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1% 정도구나. 1% 정도 밀어붙인구나. 1% 가까이. 계산 잘못됐네.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원화는 1427원으로 갔고 위안화는 어제 7.32대까지 약세를 보여주다 7.31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원화는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위안화와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이게 이제 오늘장 한마디. 그래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자,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느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느냐? 좀 헷갈리는데 다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유로화나 다른 통화가 강세가 되게 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영국의 새로운 신임 총리 리시 수넥이 이제 그 영국 총리로 등극을 했죠. 그러면서 금융 안정세가 상당히 나타났고 취임사도 역시나 금융 안정을 해야 된다는 톤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파운드화도 강세를 나타냈고 모든 영국 쪽 상황들이 조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탈리아의 이번에 첫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 아주 강경파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 그 장관들을 임명을 했는데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친EU 인사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로 쪽이 그 불안했던 심정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이제 그 금리 상황들을 보도록 하죠. 금리 상황. 네, 금리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큰 폭의 금리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채권시장 동향을 보면 지금 10년물 기준금리는 어제 4.247이었어요. 근데 이게 4.1로 얼마? 거의 15bp 가까이 뚝 떨어졌죠. 어제 3시 기준가로는 20bp 이상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2년물 국채 금리는 4.50에서 4.47로 별로 안 떨어졌어요. 2년물은 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다음에 30년물은 4.38에서 4.25로 13bp 이상. 이건 당연히 장기물은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 자, 5년물도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10bp 이상 움직였고 3개월물은 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5bp 정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콜금리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될 테니까요. 1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1년물 단기물은 콜금리에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독일 금리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독일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큰 폭인데요.
네, 이렇게 도굴금리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안정된 이유는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건 뭐죠? 지금 주택가격과 그다음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렌트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인데요. S&P 케이서-실러 20대 주택 가격,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그쵸? 지난번까지 얼마 나왔었나요? 전년 대비, 이게 8월치죠. 전년 대비 16% 증가로 나왔었습니다. 그전 얼마? 18. 욕한 거 아니야. 그전 얼마? 20%였어요. 그 다음 이번에 얼마가 나왔냐? 13이 나왔습니다. 14도 아니고 13.1이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질 거라고 봤죠. 왜 그랬죠? 우리는 왜 떨어진다고 봤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30년 모기지 금리 얼마? 7%, 6.91%. 이 금리로 누가 주택을 살 수 있냐는 거죠. 연초에 제로금리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영향을 미쳤고 폭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렌트비의 하락을 우리가 내년 2, 3분기나 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얘가 빨리 꺾이면 꺾일수록 그게 조금 렌트비 하락을 앞당겨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제 블룸버그에서 렌트비 하락이 있다. 상당히 크게 쿨다운 된다는 톤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월치가 나왔는데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107.8에서 102.5로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나쁜 지표가 좋은 거야. 좋은 지표가 나쁘고 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오자 시장이 안심했죠. 왜? 금리를 세게 안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럼 최소한 이번은 75bp 결정됐지만 이미 지난 거니까 그렇고 12월 금리 인상 75bp 안 하겠네라는 시장이 생각을 하면서 50bp야 75bp 아니고 50bp 하면서 시장이 랠리를 뽑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고요. 경제지표 통계 나온 거 다른 것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독일의 LFO 기업 체감 지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84.3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84.4고요. 그 독일 기대평가 지수는 오히려 75.3에서 75.6인데 이게 오른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계속 이렇게 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대 주택가격 케이서-실러 주택가격 지수 전월비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전달엔 마이너스 0.8이었어요. 전월비로 주택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렌트비 하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비 8월 달치입니다. 8월 달치예요. 지금은 우리는 10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8월 달치 이런 정도로 빠지면은 10월 달에는 얼마나 빠졌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렌트비가 빠지기는 게 눈에 보일 수 있겠네 했는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저기를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택가격 지수 전년비 11.9%, 이전에는 13.9%고요. 아까 건 20대 주택가격이고, 요것도 주택가격 전월비는 마이너스 0.7, 이전은 마이너스 0.6이었습니다. 가격 지수는 394에서 392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 리치먼드 서비스 지수 10월치가 이전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8로 나왔고, 제조업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제조업 선적은 14에서 마이너스 3으로 제조업 지수는 확실히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시장은 벌써 50bp로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50bp야. 그러니까 땡기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 땡기고 나면 FOMC 회의에서 진짜로 50bp 스텝다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오를 폭은 있다 없다? 많이 줄어들었다. 오른 만큼.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좀 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의 변수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아마 주식 시장 자체가 될 것이다.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진짜 확 떨어져가지고 렌트비가 그냥 확 폭포수처럼 떨어지지 않는 한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요소가 된다면 연준에서의 발언 상태가 다시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일 날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12월 전망치가 확연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50pp를 시장이 확신하면서 내릴 뽑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뭐다? 네, 기업 실적이다.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마소는 가이던스 안 좋으니까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7%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볼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6%대 중반. 알파벳도 6%대 중반 빠졌고, 내일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고, 모레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도 시간에서 보면 아마존 4%대 주가 빠졌고, 애플은 1% 빠졌다가 지금 0.9%로 하락폭 조금 시간에서 줄었네요. 네, 애플은 몰라도 아마존은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의, 빅테크 대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있어요. 지금 달러가 우리가 최고 강세를 봤잖아요. 10월 달에. 최고 강세, 이게 최고 강세일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진짜 뭐 유럽이 안정되어지고 엔화 방어에 성공하고, 지금 그 투기 세력들은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150엔만 가면 막 물량 빵빵 터지면서 박살을 내잖아요. 물론 다시 올라가 이러는데, 만약 여기서 얘네가 추가로 빵빵빵 때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쫄리는 거예요. 트레이더 세력들은 쫄리는 거지. 그럼 150엔 근처 가면 못 지르는 거지. 이제 못 지르게 되는 거죠. 그거로 아마 그런 심리를 만들려고 지금 일본 외환당은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찍어 눌러주는데 성공을 하게 돼서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없게 된다면, 자,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달러 강세가 이제 뒤돌아섰어요 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전망은 또 달라지겠죠. 그런 변수도 살아있다는 거 감안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인플레이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유로존의 유로 가스 가격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유로 미만까지 떨어진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등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근데 저 추세로 봐서는 반등이 나와도 연속적 반등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세게 눌려가지고. 근데 워낙 가격이 많이 빠져서 반등할 때는 된 듯 합니다. 일단 먼저 미국과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 쪽에서는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까만 선은 미국 가스 가격이고, 빨간 선은 유럽 가스 가격인데, 유럽 가스 가격은 속절없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예요. 속절없이 빠지고 있고, 같이 더불어 빠지던 미국 가스 가격은 오늘 아주 공격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 미국 가스 가격 반등은 9%나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가솔린 가격은, 소매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솔린 기준 가격은 오늘은 또 좀 올라서 이 부분도 미국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12월 8일 날 있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민주 50, 공화 5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원은 50, 50, 하원은 민주 206, 공화 229개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